미세먼지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청명한 서울이 보입니다. 저 정면으로는 청와대 본관이 보이고요. 저기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건정전이 보이고 그 뒤로는 경회루가 보입니다. 요 정면은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이 건물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청와대 앞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야교회가 근 70일째 지금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를 합니다. 연말의 스산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정면으로 서울시에서 저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역사 파괴 공사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그 정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보이는데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저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이승만을 지우고 있습니다. 1948년 건국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청명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와 가지고 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30%는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중국 앞에만 서면은 작아집니다. 일본 앞에만 서면은 자꾸 험하게지려고 하고 중국 앞에 서면은 그렇게 비굴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조선조의 사대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문명국가 앞에서는 괜히 큰 소리 치고 쓸데없이 포옹 잡고 하다가 국익을 망치고 정작 국가 이익을 챙겨야 할 북한, 러시아,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이 저 청와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종교교회 십자가, 기독교가 요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군인, 기업인 이런 분들이 발전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광화문이 조용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토요일이 되면 또 함성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승만 광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우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대한민국에 새겨져 있는 이승만 박정희 이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국이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입니다. 저 마당은 세종문화회관 뒷마당입니다. 당겨보겠습니다. 보기가 좋네요. 저런 공간이 도심지 곳곳에 있습니다. 소공원이 참 좋습니다. 골목도 좋고요.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또 소공원이 보이네요. 오후 4시입니다. 저기 S타워 저 빌딩은 제일교포가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가장 잘 된 빌딩입니다. 건축비도 평당 건축비가 보통 건물이 3배는 됩니다.
요 정면 건물은 포시즌 호텔, 우리나라에서 중송료가 가장 비싼 호텔입니다. 뒤에 남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관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류 세대가 보수 세력이 건설한 문명입니다. 문명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법치, 국회, 사법부, 이게 다 문명입니다. 그런데 요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문명 파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꼭 대통령의 비서관처럼 행동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수행원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문명 파괴입니다. 삼권 분립을 지키지 못하는 김명수, 문희상,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자,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남산타워는 요새 CJ에서 경영하는데 아주 저 꼭대기에 가면은 회전 식당도 있고, 저기에서 내리다 보면은 특히 이런 날은 멀리 보이고 가슴이 벅찹니다. 롯데타워 550m, 그리고 남산타워 두 전망대가 서울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데입니다. 자, 이쪽은 어디냐? 인왕산 쪽입니다. 인왕산. 조선조 시대 때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해요. 호랑이가 나왔다 합니다. 인왕산에. 저기 인왕산이죠. 돌산. 그리고 저기 정면으로 보이는 곳은 안산입니다. 안산. 안산은 조선조와 한국전 때 격전지였습니다. 이괄의 난이 저기서 승부를 봤습니다. 이괄이 패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서울 수복작전 때 저 능선에서 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저 안산은 293m입니다. 높이가. 남산보다 30m 높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무사히 경찰이 참 잘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경찰들 때문에 그동안 60년 동안 쌓아 올렸던 명성, 권위를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을 청키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정치경찰을 몰아내야 합니다. 자유당이 왜 망했습니까? 정치경찰이 정권을 얻고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다가 부정선거하는 바람에 망했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2019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는 질이 다른 좌익 정권입니다. 경찰이 좌익 정권 심부름꾼 되면 되겠습니까? 서울은 1392년에 조선이 이곳을 도읍으로 결정한 이후에 대충 북남쪽으로 북남 축선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기 경복궁이 틀을 잡고 남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저 북한선을 등에 지고 배산, 임수, 한강을 향해서 남쪽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축선이 경복궁, 서울시청, 저 숭례문, 즉 남대문, 그리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 발전 방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 산에 둘러싸여 있죠. 인왕산, 북한산, 남산, 낙산, 요 주변 안이 사대문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파워센터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도 저 광화문 광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향력이 크니까요. 요 정면이 1970년대에 만든 정부 종합청사인데 저기 청와대 본관이 보입니다. 저 청와대 본관이 산속에 있는 절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후중궁궐처럼 저기 갇혀 있으면은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가지고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location is everyth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저기 있으면은 세상과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부배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정부가 왜곡됩니다. 저기서 나와야 합니다. 저기서 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에 반드시 이승만 동상에 서야 합니다. 저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저 자리에 이승만 동상에 서야 나라가 제대로 잡힙니다. 저 보십시오. 저 북쪽은 조선조 광장입니다. 조선조의 공관입니다. 광화문 북쪽으로는 경복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광화문 광장은 당연히 대한민국 광장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같은 분의 동상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의 영혼이 제대로 기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기분 좋게 안심하고 짜증 들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 푸른 기와집에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내고 신경질이 나고 또는 목숨을 던지고 있는지 연말 연시에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요새 자살자가 갑자기 늘었다 합니다. 실업률이 늘면 자살자가 늡니다. 거기에 문재인 씨, 저 파란 지붕 밑에 사는 문재인 씨가 책임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성계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서울이라는 이 정말 좋은 틀을 잡았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더욱 발전시켜서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